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연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코로나가 독감보다 덜하다 이런 발언도 일단 시장에 논란이 좀 됐고요. 또 신규 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자 이렇게 발언하게 되면서 증시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양책 협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증시가 바로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곧 시작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주들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어닝 시즌에서는 실적이 개선된다 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매수를 해놓게 되면 실적 발표 시점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주들 이제 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들, 즉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증시를 떠받들고 있었던 이 동학개미들의 이탈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그동안 증시를 이렇게 떠받들어 줬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이렇게 출근하시거나 또 준비를 하시는 이런 분들, 또 아침형 인간들 계시죠? 감기 각별하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옷 따뜻하게 입고 또 따뜻한 거 마시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따뜻한 게 좋더라고요. 네. 자, 일단 미국 시장 소식 전해드릴게요. 미국 시장도 굉장히 추워졌어요. 갑자기. 네,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일단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상황을 좀 이제 재료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신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죠. 그 부분,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른 것들이야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 신규 부양책에 대한 협상 중단, 이 소식은 아주 나쁜 소식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거든요. 증시가 이제 처음에는 상승 출발, 그러면 물론 이제 변동성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낙폭을 조금 중간에 키우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장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플러스 전환이 되고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신규 부양책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세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쭉 하락을 해가지고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3%대, 나스닥은 1.5%대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신기한 거는요, 이제 우리 증시도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 또는 저항대에 대해서 뭔가 불안한 모습이 좀 있다, 이러한 분석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꼭 이렇게 악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뭔가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를 한 번 정도 내려앉혀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의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때가 됐기 때문에 재료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하고 있었던 상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알고 맞는 것은 그래도 좀 덜 아프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맞아도 아픈 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요건들을 꾸준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재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규 부양책입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이 하원 의장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지 않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부양책 제안을 나는 거절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위터 강상 문제죠. 그래서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신규 부양책 협상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밝히게 됐고요.
협상팀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대선 이후까지 협상을 중단해라. 즉 대선 이후면은 다음 달까지는 일단 신규 부양책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한 이후에 소기업 등에 집중한 부양책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배수의 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신을 이게 당선을 시켜줘야지만이 부양책에 그런 부분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생각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당장 나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내용들은 민주당이 제시한 이런 부양책이겠죠. 왜냐하면 금액이 더 커지니까요. 그리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면 일단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가 아니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또 트럼프가 당연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배수의 진이죠. 자, 기업을 살려줄 테니까 그리고 이 기업을 살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당신들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어떤 역설을 계속해서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규 부양책 같은 경우가 이제 대선에 자꾸 이용되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조그만 뭔가 틈만 보이더라도 바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을 키웠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의료진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군 병원에서 퇴원하는 그 시점 일단은 월가라든지 이제 그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 상태가 다시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했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일단 줄어든 상태겠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된 이후에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 자,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대선에 불복할 만한 이유가 없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변수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선에 대한 정치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홍보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다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격차가 만약에 좁혀지기 시작한다거나 격전의 이런 접점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면 다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큰 격차로 당선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다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뭐 그래봤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된다면 신규 부양책 없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 내년도까지 이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또 만약에 정권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또 금융시장에게는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좀 하게 될 텐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대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연설. 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기업들의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또는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들 여전히 뭐 잘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 불확실한 경제 전망, 재정 부양책 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노력이 완성되기까지 아직도 멀었다. 필요한 조치는 계속해야 될 것이다. 경기 부양책 계속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라서 그냥 뭐 예전에 했었던 이야기 그냥 똑같이 반복한 거네. 뭐 그런 정도죠.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재료이기 때문에 호재수의 작용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요. 네, 그냥 이번 주에 있는 별거 없는 변수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미국 시장의 어떤 그 불안정한 형태의 모습은
단지 이 트럼프가 이야기한 그런 협상 중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잘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게 단기 변수로 크게 끌어내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이제 단기 변화에 따른 그런 변수를 받아들여야 돼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또 지지가 빨리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증시와 연계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일단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좋은 핑계거리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일단 부담스럽게 우리가 오늘은 좀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오늘 조정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갭하락, 뭐 이렇게 낙폭을 키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면 뭐 만기일까지, 즉 내일까지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 시장에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침착하셔야 되는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3분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실적 집계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결과가 좋은 기업들, 즉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 개선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분기의 코스피 이익, 이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은요, 일단 8개 분기 만에, 그러니까 8분기 만에 증가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19년도부터 계속 안 좋았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뭐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도 실적이 회복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투자자들의 매수가 진입이 돼도 나쁘지 않다라는 전망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사게 된다면 이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일단은 현재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약 38조 원, 전년 동기 22%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봐서는 이제 IT 쪽이겠죠.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기계, 화학, 비철, 그 다음에 가전, 이런 쪽으로 전망치가 개선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경기 민감주 쪽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실적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의 실적, 또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다가가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인공, 즉 어닝 시즌의 주인공은 바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 주목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단증권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이런 쪽에서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전부 다 경기 민감주고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일단 10조 원은 무조건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증가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면 뭐 강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형태의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실적 증가에 따른 그런 기대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종목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LG전자라든지 금호석유, 삼성전기, 현대홈쇼핑, 현대차, 기아차 이런 기업들을 꼽았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 전망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추세도 지금 신고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LG전자의 어떤 이런 주가 흐름들 일단 이유 있다,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도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동안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면은 실적 턴어라운드, 이게 또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OCI 이런 기업들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공략하는 것은 어닝 시즌에서 좋은
또 잘 먹히는 그런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서 이번 어닝 시즌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 번씩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증시를 받치고 있었던 동학개미들 이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강력했던 매수세가 다소 약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의 어떤 가파른 상승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라야지 좋은 주식 시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르지도 않는데 뭐라 투자하느냐, 또는 사자마자 또 손실 보는데 왜 투자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매도에 대한 어떤 관심들, 또 수익이 안 나니까 매수를 안 하려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B2에 대한 제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신용을 더 이상 안 해주겠다, 돈을 안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중요하게 작용한 부분이겠죠. 이게 빚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빚을 낼 수 없는 상태라면 증시자금이 더 이상 유입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대주주의 요건이 이제 이걸 완화라고 해야 됩니까? 강화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3억 원으로 이제 대주주의 조건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말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 즉 1차적으로 일단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이 매물 폭탄이 만들어지는 이 하반기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따지고 보면은요, 개인 거래 비중이 연속 70%를 상회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일단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또 거래 대금 같은 경우가 657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기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2002년도 시점, 그 시점에서도 이제 이렇게 개인들의 움직임들이 좀 컸었고 또 조정이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로 연결됐었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의 매도 움직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유동성이 많이 들어간 이후에 이탈 시점에서는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 매도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증시를 떠받들어주는 세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수급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하시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자리를 메꾸고 들어오는 매수 주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즉 수급은 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개인이 매도하게 되면 그 매도 물량을 반드시 누가 사줘야 돼요. 근데 그 사주는 주체가 기관 쪽이냐 아니면 외국인 쪽이냐에도 달려있을 거예요. 기관 쪽에서도 이제 금융투자냐 아니면 연기금이냐 이렇게도 달라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모습도 좀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쭈뼛쭈뼛하는 모습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쭈뼛거리는 모습 뒤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그런 매수가 같이 들어오더라는 이야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일단 지지가 무조건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자금의 집중도가 커질 수 있는 외국인 매수 또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은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일단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워낙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겠는데 결국은 2002년도 장세 속에서도 이렇게 유동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2003년, 2004년, 그 다음에 2007년도까지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건강한 조정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조정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크게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조정도 사실은 고마운 부분이고요, 중기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낙폭 자체가 정말 추세를 이탈시켜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해야 될 만한 내용들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네. 자, 세 가지 이야기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다 이제 장막판에 급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걱정
에 대한 부분 좀 키웠는데, 뭐 다른 것들은 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부양책 협상 중단 이 소식은 아주 좀 나쁜 소식으로 전해졌다. 즉 시장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한꺼번에 뺏겨버린 거죠. 막 따뜻하게 맛있게 지어진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상을 치워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한 실망감 때문에 증시가 급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일단 조정이 필요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가 나오는 게 약간 신기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국내 증시에도 약간의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을 때는 실적이 개선된다고 예상되는 기업들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기업들에 투자하게 됐을 경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학개미들의 실제적인 자금 이탈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시를 떠받들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진행됐을 경우에 시장이 크게 밀리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수급의 특성상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왔을 때 외국인이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통한 지지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일단 수급적인 변화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매우 경쟁이 심하고 복잡한 업종에 속하며 뛰어난 경영진을 갖춘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과 아무 경쟁도 없는 단순한 산업에 속하며 평이한 경영진을 갖춘 평범한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이라면 나는 후자를 택할 것이다. 우선 그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쟁이 없는 그런 기업, 단순한 기업에 속하고 평이한 경영진을 갖춘 회사. 이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매력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경쟁하지 않고 독점을 해야 된다는 거, 그 가장 간단한 이론에 접근한 부분들이고요. 특별하게 우리가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도 없고 변화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꾸준하게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예측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경쟁이 아니라 독점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공략해 보자. 또 잘 아는 기업에, 내가 잘 분석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일단 아침부터 약간의 변동성 때문에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넘겨주시고요. 이런 조정에서는 매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잘 붙들고 시장을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또 전략적인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